정치부 전혜정 기자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 기자,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가 무산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후보가 확정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구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누적 득표율 54.9%로 이 지사의 후보 확정 매직 넘버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략 17만 표 정도만 더 얻으면 이 지사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투표율 66%를 전제로 한 겁니다. 앞으로 남은 서울, 경기와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총 60만 명인데요. 이 지사가 나머지 경선에서 40%대 후반 득표율만 유지해줘도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사에게 불리했던 이슈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도 누적 득표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득표율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이 된 민주당이 원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면서 지지자들끼리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선 아예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충돌을 우려해서 경선장 참석 자리를 분리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캠프끼리도 갈등을 키워왔는데요. 그동안의 공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엠베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왜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선 대장동의 진상이 드러나면 민주당의 후보 교체론이 분출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 경쟁이었고 이제 본선이 되면 여야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본선에서도 이런 내부 갈등이 이어지진 않겠죠? 일단 반 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대로 이 지사를 돕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막판에는 결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한 민주당 의원에게 물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가 탐탁진 않지만 본선에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후보가 최고의 후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지사는 경선 이후 민주당 지지층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야권 후보와 더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월 중 지사직을 던지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